자, 분양가 상한제 제목입니다. 분양가 뭐죠? 이 규제죠. 자, 이 목적이 또 시험 문제 한 3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또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완화시켜줄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 중 뭐라고 하죠? 최고란 말 쓰죠. 최고. 그래서 가격 통제 중 우리가 최고 가격제의 일종입니다. 자, 여러분이 저번 주에 임대료 규제를 배웠는데 그걸 그대로 염두에 두시면서 자, 우선 수요와 공급이 이제 교차하는 점은 뭐다? 균형. 교차하는 점은 균형인데 이때 시장에서의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고 하고 여기는 균형, 우리가 거래량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 균형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뭐한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뭐 한다? 규제를 한다.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의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상한 가격이라고 해요. 상한 가격 또는 최고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1번 기억 지문 보세요. 이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묵힌 건데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죠.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격 차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수요량은 뭐하죠? 수요량은 증가를 하는데 또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뭐죠? 장기로 갔을 때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신규 주택 공급량이 뭐죠? 여기서 이만큼 뭔다? 줄어들죠.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공급은 줄어들면서 수요량은 이만큼 필요하죠.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 공급은 이 정도니까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초과 수요로 인해서 기존의 중고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여기 기억 지문. 그래서 기억 맞는 지문이죠. 니은으로 갑니다.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다. 여러분 요거죠. 상한 가격, 빨간 선이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데 초과 공급하니까 두 번째 니은 지문은 틀린 지문.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 자, 세 번째 주택 건설 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 설정하면 안 되죠. 시장 가격 이하로.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죠. 이상해라 이하. 네 번째도 틀렸고 기억 디귿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56번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법의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입 배경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니은은 맞는 지문 2번 맞고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 맞죠? 주택법에서 공공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형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나죠. 자, 우선은 공급이 우선 감소를 하고요. 초과 수요로 인해서 또 장기적으로 뭐가 형성하죠? 암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죠. 자, 이 점이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 그래서 이 가격 차이만큼 뭐가 발생했느냐? 프리미엄이 발생하죠. 이 프리미엄이 클수록 우리는 이 암 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암 시장 가격, 규제 가격.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대해서 뭐가 형성되죠?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또 건설업체는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부실 공사를 초래하면서 주택의 품질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 법령상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정답.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송도처럼 우리 경제, 우리 자유구역이라든지 관광특구에서 또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은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 3가지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분양가 상한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5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A지역 아파트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 여기 포인트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정부가 아파트 매도자에게 양도 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옳은 설명이죠. 자,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은 뭐죠? 수직선. 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 완전 탄력적 하면은 수평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자, 공급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도자인 공급자에게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가격은 뭐다? 불변. 자, 공급자인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해도 가격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어요.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누가 내야 돼? 공급자인 매도자. 매도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3번 정답. 공급자인 누구? 매도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한다. 조세를 전액. 공급자인 매도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특히 우리 이렇게 수직선을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자, 3번 정답입니다. 자, 4번, 59번. 조세의 정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조세의 정가와 귀착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예, 상대적 탄력성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은 뭐죠? 항상 뭐를 암기해 놨어요? 탄유.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거 알면 되겠네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수요자 부담액보다 공급자 부담액이 더 크다. 맞죠? 맞아요? 네. 예, 수요자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3번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고
자, 3번은 얘기네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다? 수직선. 자,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때 세금을 부과를 했더니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했더니 세금 전부, 자, 이 세금 전부 수직거리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100% 전가를 했습니다. 그럼 수요자가 다 뭘 내야 돼? 세금을 전액 부담. 자, 그래서 수요자가 전부 부담,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가 전부 부담. 3번 정답. 4번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토지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자, 토지 보유세를 세금을 부과하면은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세금을 부과해도 부과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공급량은 변화가 없다. 토지 공급량은 뭐다? 불변이다. 토지 공급량은 불변일 때 우리는 공급량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세금을 우리는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하죠. 효율적 세금. 요거죠.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게 4번 설명. 5번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맞는지. 5번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출제. 자, 60번. X제의 시장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주었다. 수요는 마이너스 기울기. 자, 수요는 마이너스 기울기. 공급은 수직선. 공급이 고정됐어. 왜? QS는 얼마? 300이니까. QS는 300 이렇게 고정이 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자, 이렇게 주었을 때 정부가 X제 한 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 자,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 순손실은 얼마냐? 세금을 부과하면은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소비자 잉여가 우리가 감소를 하겠죠. 얼마만큼 감소해? 예? 소비자 공급은 고정되니까 300에 뭐를 곱해주면 100원을 곱해주니까 얼마? X제 지금 300개 공급하고 있잖아요. 소비자 한 단위당 얼마? 한 단위당 100원이니까 얼마? 100에 300 곱하는 거 그러면 3만 원이지. 그래서 소비자는 3만 원 정도 세금을 부담하니까 잉여는 뭐 한다? 감소합니다. 근데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만큼 그 3만 원이 정부에 뭐가 돼? 조세 수입이 돼요. 조세 수입. 그래서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균형이잖아요. 균형에서 요 300에 얼마를? 요 100원이죠. 얼마? 단위당 100원이잖아요. 100원은 세금이니까 요 300개 100원 곱해준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 3만 원이죠. 요 3만 원 요게 소비자가 이만큼 어떻게 돼요? 세금 부담해서 잉여가 줄어드는데 이게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만큼 소비자가 이만큼 세금을 낸 만큼 이만큼 정부가 조세 수입으로 가져갔는데 뭐가 없다? 경제적 순손실은 없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전부 누가 가져갔어요? 정부가 가져갔고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급자는 어떻게 돼요? 공급은 변화가 없고 세금은 소비자가 내니까 소비자가 세금을 낸 만큼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 경제적
순손실, 사회적 후생에 손실은 없어요. 제로. 경제적 순손실은 제로. 1번 정답. 경제적 순손실은 없다. 소비자가 세금을 낸 이 3만 원 이 금액을 정부가 조세 수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은 없다. 경제적 순손실 우리가 배우셨던 용어입니다. 자, 임대주택 시장에서 우리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증가시킬 때 이러이러한 효과. 자, 61번 보면은 자, 임대주택 시장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하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 다른 조건이 없죠? 다른 조건이 없으면은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다?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다른 조건이 없으면 일반적인 경우를 묻는 내용이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어졌으면은 자, 이때 관련해서 이런 경우는 누가 아까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절반씩 부담하니까 틀린 질문이고 2번 임대료에 대한 수요가 뭐가 되면 완전 탄력적.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돼? 수평선. 이때 재산세 상승분은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과를 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또 가격은 변화가 없죠.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누가 다 내야 돼? 자, 가격이 불변이면 누가 다 내야 돼? 공급자가 다 내야 돼. 그래서 임차인이 아니라 누구? 임대인. 공급자인 임대인이 전액 부담. 예? 그래서 누가 다 부담을 해야 돼? 여기는 공급자인 임대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돼. 2번 틀렸고 3번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부과된 세금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3번 질문은 잘 나는 질문이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증대시키면 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액은 기존보다 증가된다. 기존보다 증가된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죠. 여러분 공공주택 공급을 한번 볼까요? 자,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서 임대료가 이만큼 오르거든요. 그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싼 이 공공주택으로 이동하니까 수요는 뭐가 돼? 수요는 점점 완만한 뭐가 돼? 탄력적이 돼요. 그러면은 요 새로운 빨간 것과 요 점이 만나는 임대인은 이렇게 임대료가 약간 올라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을 적게 되니까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된다?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은 기존보다 뭐한다? 감소하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빨간 액보다 이게 적잖아요. 감소한다. 4번 틀린 질문. 5번 임대료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자 5번 질문에 보면은 공급이 수요보다 더 뭐다? 비탄력적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뭐하다? 유리하다. 그럼 누가 많이 세금 내는 거? 공급자가 많이 부담해요. 자, 우선 재산세 상승분을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더 크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많이 부담하는 거? 공급, 임대인이 더 많이 부담해요. 그래서 5번 틀린 질문. 그래서 탄유를 잘 알면 쉽게 됩니다. 자, 62번 문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낮은 애 동그라미. 낮은 것은 비탄력적.
비탄력적일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담한다. 맞죠?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하락한다 하면 안 돼요. 2번 정답.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변화가 없죠. 그럼 수요자에게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다. 맞는 질문. 네 번째, 헨리 조지의 주장에 의하면은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토지의 보유세를 중과하더라도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 공급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무슨 세금? 효율적 세금. 요게 몇 번? 4번 설명. 5번 부동산 조세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우리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3번. 경제적 보유세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뭐하다? 철폐하자. 그래서 토지세 이외에 모든 조세는 뭐다? 없애자. 철폐하자고 주장을 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토지에 대한 뭐라고 하죠? 단일세. 토지 단일세를 뭐 했다? 주장. 1번 맞는 질문. 2번 토지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 세금 하니까 2번이 틀렸죠. 자, 토지 공급은 뭐다? 완전 비탄력적.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하지 않는 효율적 세금이 돼요. 그래서 2번 정답. 3번 주택 수요자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자, 수요 곡선이 요 그림 요거 보면 되겠죠. 수요 곡선이 요게 뭐다? 비탄력적. 공급은 뭐다? 탄력적인 경우 어떻게 됐어? 재산세 부담은 누가 많이 부담해? 이때는 비탄력적인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 그래서 3번 맞고 4번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 공급 곡선 요 그림 요거 임대주택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탄력적일 때는 누가 세금?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죠. 네,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해요. 그래서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죠. 왜? 수요자가 적게 세금 부담하니까 전가되는 부분이 작아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 완화에 동그라미. 아까 요 그림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에는 빨간 선만큼 임대료가 올랐는데 공공주택이 공급하니까 약간 올랐죠. 전가되는 부분을 낮추잖아요. 완화시켜준다. 임대료가 낮아지니까 완화시켜준다. 완화의 동그라미. 그 말의 의미를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대한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반대로 공급자는 많이 부담합니다. 자, 공급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공급은 적게 부담하고 수요는 더 많이 부담. 그래서 1, 2번 맞는 질문. 1, 2번은 요거죠. 탄유. 늘 우선 항상 탄유. 요거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게 되면 유리하다.
3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자,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한대. 그러면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부과되기 전보다 높죠?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 많아요.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세금을 부담하면 잉여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또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얼마? 자, 여러분 그래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세금을 요 크기가 세금인데 세금을 납부하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부가전 임대료보다 낮죠? 낮기 때문에 생산자도 세금을 또 부담하니까 잉여는 또 뭐한다? 감소. 세금 부담하니까 잉여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4번 맞는 지문. 또 5번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 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규소. 여러분 요거 소비자가 부담하고 누가 부담? 공급자가 부담하는 요 흰 부분 다 합친 거 요건 정부의 조세 수입인데 어느 부분? 이 노란 부분은 사회에서 없어지는 요게 바로 뭐가 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하향하고 우상향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해요. 5번 정답. 65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형주택 공급의 확대, 호화주택 건축 억제 등과 같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의 기능을 갖고 있다.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 나와 있고 부동산 조세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이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부과는 수요자 공급자에게 모두 세금을 부담하게 하느냐 한데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낮은 애 동그라미, 탄력성이 낮다는 건 비탄력적. 비탄력적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 더 많이 밑줄. 이게 포인트죠. 맞는 지문.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죠. 합법이 포인트인데 조세 회피와 탈세는 불법. 탈세는 불법 맞아요. 근데 조세 회피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조세를 우회적으로 우리가 회피해서 내는 수단으로서 합법이야. 조세 회피는 불법이 아니라 뭐다? 합의. 자, 66번.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는데 수의 가격 탄력성은 뭐다? 비탄력적. 한번 수요는 이렇게 비탄력적, 공급은 뭐다? 탄력적으로 주어졌다. 자, 이게 부가전이죠. 자, 부가전 균형인데 자, 양도소득세를 뭐 했어요? 중과를 했더니 공급 곡선이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했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양도소득세 납부 후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어느 거? 얘기죠.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요 금액인데 이 금액은 부과 전보다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진다고 하는데 항상 낮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 거래량은 뭐다? 감소한다. 감소할 것이다. 2번 틀렸고 양도소득세 중과 후에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 자,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요거죠. 요거는 부과 전보다 높아진다. 그래서 틀린 질문. 양도소득세의 중과 효과는 자, 매수인은 수요자인 매수인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고
공급자는 세금을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많이 부담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인이 많이 부담하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맞는 질문. 4번 정답. 자, 매도인은 뭐다? 가격 변화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요는 비탄력적이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5번 틀린 질문. 4번 정답. 자, 67번.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 따르는 수요 공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양도소득세의 주택 공급 우리가 동결효과 이론도 있다. 있죠. 배웠잖아요. 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미래에 장래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줄어서 주택 공급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그렇죠. 왜?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많이 내니까 처분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동결되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정도는 양도소득세 세율의 높낮이, 세율이 높은가 낮은가, 높낮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의 과세로 주택 공급이 동결되면요, 우리는 수익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이 크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크면 뭐다?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 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하면은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은 상승이 크고 탄력적은 상승폭이 작아요. 요거.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뭐죠? 탄력적이야. 그럼 탄력적일수록 주택 공급에 감소했다는 주택 가격 상승폭이 탄력적은 커지면 하면 안 돼. 작아지면. 요거 빨간 거 작아지면. 그리고 반대로 수익 가격 탄력이 작을수록 뭐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폭은 뭐다? 커진다. 바뀌었죠? 밖에 설명하잖아요. 4번 정답. 이 그림 시험에 많이 낸다고 했어요. 4번 정답. 5번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인한 주택 공급 동결의 효과를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실증적, 계량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4번 질문 시험에 나올 때 이 그림 잘 이해를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68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끼리 묶여진 것. 자, 조세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이 달려있어. 기억 맞고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조세는 누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죠. 왜? 어떻게 돼요? 수요자가 모두 부담을 하죠.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정가가 100% 되잖아요. 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돼. 수요자가 전부 부담해요. 틀린 질문이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때는 반대로 또 누가? 공급자가 전부 부담. 니은디은 틀렸고, 네 번째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유리하네요. 조세 소비자 부담은 작아지기 때문에 유리하지.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은 탄력적이죠.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공급자, 생산자 부담은 작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기역, 니을, 미음이 맞습니다. 2번 정답. 자, 69번 문제. 틀린 것.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맞고,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맞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 수요는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공급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을 많이 부담합니다. 자, 4번 정답인데,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밑줄은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밑줄 여기 틀렸죠.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한다.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합니다. 5번은 이미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세정책 원래 한 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43페이지에 4번 문제. 도시 스프롤 형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스프롤은 확산입니다. 도시 확산 형상인데, 도시 성장이 무질서, 불규칙적,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형상. 1번은 개념. 2번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게 틀렸죠. 도시 중심부가 아니라 도시의 외곽에서 우리 발생합니다. 도시 외곽으로 평면적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도시의 교회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뭘 한다? 도시 교회로 확산하면 중간중간에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빈 공지를 남기죠. 3번이 뭐다? 3번 지문이 스프롤의 유형 중에서로 개구리 뜀뛰기 개발이에요. 3번은 개구리 뜀뛰기 개발. 4번 스프롤 형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토지의 최유효용으로부터 괴리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괴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 간선도를 따라서 확산이 전개되는 형상. 5번도 스프롤의 유형. 5번도 스프롤의 유형. 3번, 5번 지문은 스프롤의 유형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가의 수준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적 수준 이하를 의미합니다. 자, 스프롤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워서 가끔 지문 속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6번 문제. 자,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 이건 부동산 개발 과정 순서인데, 누구 얘기야, 이것도? 월포드지, 뭐. 하여튼 우리는 월포드 얘기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은 뭐죠? 이 인간의 노동, 토지, 자본, 기업까지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결합한 과정을 뭐라고 해요? 부동산 개발인데, 항상 먼저 뭐부터? 구상부터. 구상 아이디어 단계. 두 번째는 중요하게 두 번째인데,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예비적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발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지출을 계략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검토했더니 수익성이 있으면 적정한 부지를 못에 확보하는 부지 구입 단계. 네 번째는 정밀하게 분석하는 타당성 분석 단계. 다섯 번째는 금융 단계. 여섯 번째는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 일곱 번째는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마케팅 단계. 그 순서를 한번 보는 건데, 제일 먼저 디귿이 와야 돼. 구상 단계.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두 번째 와야 돼. 그러면은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인데, 그 중에 또 니은이 오니까 1번이 바로 정답. 뭐 다른 거 읽어볼 필요 없지. 순서 찾을 때. 먼저 찾아놓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도시 및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 요 법이 시험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요 법. 자, 여기서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우리 조성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밑줄. 이게 틀렸잖아요. 우리는 부동산 개발은 단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뭐 한다? 제외한다. 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 요거는 또 2년, 요것도 3년 전에 출제했었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28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은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3번, 공급의 또 개념이죠. 부동산 개발을 수행을 하여 그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공급이라고 하죠. 공급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3번, 1, 2, 3번은요.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업 공급의 개념을 이제 묻고 있고, 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념이 나와 있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또는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또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을 묻는 것, 이렇게 우리 법령상의 개념 묻는 문제, 특히 1, 2, 3번 자주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또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8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